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대전 세종 충남지부 소통하는 교수 김세나입니다. 도로를 운행하던 도중 황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 통과하십니까? 아니면 정지하십니까? 자, 이 황색 신호, 신속하게 통과해도 되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정지해야 하는 신호일까요? 자, 오늘 도로교통법에서는 황색 신호의 딜레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황색 신호에 신속하게 통과해도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황색 신호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황색 신호의 의미, 정지냐, 통과냐? 정답은 바로 정지입니다. 자, 황색 신호에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이미 진입했다면 차의 일부라도 이미 진입했다면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교차로에서는 보행자에 주의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황색 신호의 의미인데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황색 신호의 의미를 신속하게 통과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조항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보면 황색의 등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차만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황색 신호는 명백하게 정지 신호입니다. 이 황색 신호는 녹색 신호의 연장이 아니라 적신호의 시작, 그러니까 명백한 정지 신호라는 거죠. 그런데 무리하게 황색 신호에 통과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만약에 황색 신호에 무리하게 통과하시다가 사고라도 유발하신다면 그때는 무슨 위반으로 처리가 될까요? 바로 신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신호 위반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결국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사실 황색 신호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갈등을 합니다. 가고 싶다. 사실 가야 돼 말아야 돼 보다는 가고 싶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물리적인 딜레마존, 그러니까 정말 그 정지선 코앞에서 황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이미 속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때 브레이크를 잡게 된다면 교차로 한복판에서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물리적 딜레마 존이라는 게 실제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딜레마 존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교차로를 황색 신호에 신호가 끊기지 않고 통과하고 싶은 마음의 딜레마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자, 이 황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 단속 카메라가 있는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가 없는 신호등으로 구분을 해볼 때 어느 곳이 정지하기 더 쉽습니까?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이죠. 자, 우리가 단속 카메라 앞에서는 누구나 멈출 수 있다. 이보다 쉬울 수 없어요. 사실은 단속 카메라 앞에서 정지하는 것이 왜 쉬울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단속 카메라가 있는 신호등에서는 선생님들 발이 어디가 계십니까? 발이 브레이크에가 있죠. 왜냐하면 교차로 진입 전에 미리 신호가 녹색이든 황색 신호든 상관없이 한번 일단 줄이고 봅니다. 단속되기 싫으니까. 자, 그런데 단속 카메라가 없는 신호 앞에서는 우리 발이 어디가 있죠? 반대로 엑셀에 가 있죠. 엑셀에 가 있는데 그것도 한 번 더 꾹 누릅니다. 속도를 좀 더 높이죠. 녹색 신호든 황색 신호든 어떻게든 신호 끊기기 전에 지나가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사실 교차로 진입 전부터 엑셀을 밟으면서 조금 더 꾹 눌러서 속력을 높여서 통과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단일로보다는 교차로 같은 경우는 각 방향에서 만나는 차들이 많다 보니까 교차로 사고, 특히 황색 신호에 무리하게 통과하다가 또는 황색 신호 끝나고 적신호 막바로 켜지자마자 다른 차들 진입 안 할 때 그때 빠르게 진입하려고 과속해서 통과하는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교차로에서 그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에 전체 교통사고 중에 44%가 바로 이 교차로와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라는 거죠. 자, 작년 한 해 동안 이 교차로와 그 교차로 부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보이시죠? 936명이 바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차로에는 항상 그런 차들이 있죠. 어떻게 해서든 꼬리물기에서 무리하게 진입해서 통과하려는 운전자들, 그리고 신호를 막 잘 꿰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신호 딱 바뀌기 전에 한 1, 2초 전에 탁 예측 출발하는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보통 이렇게 위반과 위반, 조급증과 조급증이 만나서 비극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고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 사고 역시 전형적으로 황색 신호에 출발한 차와 제가 말씀드린 예측 출발한 차 간의 사고인데요. 현재는 녹색 신호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요쯤에 황색 신호가 들어왔어요. 황색 신호가 들어왔는데 이 차량 운전자 같은 경우는 전혀 정지할 생각이 없죠.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하고 요쯤에도 지금 황색 신호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방에 보면 앞에 좌회전하는 차가 이미 차를 틀고 진행을 했어요. 좌회전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예. 그 직진하던 차량 신호는 황색 신호에서 적신호로 바뀐 상황이었고 신호 위반한 거죠. 그리고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또한 본인의 차량 신호가 채 바뀌기 전에 1, 2초 전에 예측 출발한 결과는 결국 위반과 위반이 만나면서 사고로 유발했다는 겁니다. 특히나 교차로에서 사고 같은 경우는 각 방향에서 측면 충돌이 사고가 많아요. 직각 충돌. 그래서 인명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한 해 동안 이 교차로 사고로 인해서 936명이 사망했습니다. 자, 대전의 신호위반 사고 다발 지역도 하나같이 다 교차로입니다. 특히 대전의 신호위반 사고 다발 지역은 좀 독특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잘 보시면 대전의 신호위반 사고 다발 지역은 이렇게 지하철역을 따라서 지하철 노선을 따라서 분포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역세권 하죠. 자, 역세권. 일단은 역이 생기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상권이 넓어지고 도로도 넓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교차로들은 교차로 규모가 크고 통행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확률은 단순합니다.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규모가 큰 교차로에서는 규모가 작고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보다는 당연히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전의 신호위반 사고 다발 지역도 큰 교차로인 역세권 위주의 역세권 주변의 교차로에서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좀 도로의 특징이 다른 곳이 합류하는 곳, 국도랑 일반 도로가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고속도로 나들목, IC 근처라든지 아니면 터미널처럼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복잡한 곳은 당연히 교차로 사고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교차로 사고 한 해의 절반 가까이가 바로 전체 교통사고 절반 가까이가 교차로에서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해 동안 이 교차로에서 목숨을 잃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특히나 이 교차로는 그 어느 곳보다 주변을 잘 살피고 그 어느 곳보다 물론 신호를 지키는 것은 기본입니다만 더더욱이 신호를 잘 지켜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교차로입니다. 자, 그래서 안전한 교차로 통행 방법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보다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선생님들 그 황색 신호 몇 초인지 아십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2, 3초가 많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교차로 신호 주기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처음 신호 시작해서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다시 그 신호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제가 교육 시간에 이렇게 여쭤보면은 어떤 분들은 5분, 때로는 9분, 최장 9분까지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한 신호 주기는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신호도 저희 도로교통단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호팀에 물어봤더니 자, 교차로 신호주기 평균적으로 2분 30초 내외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짧지 않나요?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신호주기가 한 5분 정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걸 알고 나서 저도 때로는 사람인지라 아무리 강의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황색 신호 앞에서 특히나 바쁜 시간대에는 딜레마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마음의 딜레마. 내가 고작 이 2분 30초 때문에 이렇게 신호등 앞에서 교차로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시간보다 한 10분, 15분만 일찍 나가도 이 마음의 딜레마 겪지 않습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알고 나서 무조건 전에 나가던 시간보다 10분, 15분 일찍 나가는 것을 철칙으로 여기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황색 신호에 무리하게 통과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황색 신호에 무리한 진입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속도를 잘 줄여서 진입 전에 이미 줄여서 잘 정지할 수 있듯이 교차로의 앞에서 감속하는 거, 이것이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하는 방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감속하면 사실은 충분한 안전거리는 뒤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해요. 내가 황색 신호에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뒷차가 나를 추돌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뒷차가 나를 추돌한 것이 바로 뒷차만의 원인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교차로 앞에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속도를 높이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그렇게 속도를 높여서 같이 따라오던 뒷차량 운전자가 같이 급브레이크를 밟을 경우에 그 속도 때문에 결국 멈출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차로 앞에서 사실 감속하면 뒤따라오는 차들도 안전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따라오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거리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드린 사고 사례에서 황색 신호에 무리하게 진입한 차량과 그리고 본인 신호가 채 떨어지기 전에 예측 출발한 차량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녹색 신호,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꼬리물기 없는 교차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항상 꼬리물기 한 차도 어디든 있죠. 그래서 녹색 신호에 내 차량 신호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주변에 혹시 꼬리물기에서 무리하게 막바지 신호에 급하게 또는 신호 위반해서 급하게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멈춰야 할 때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딜레마를 극복하시고 안전의 가치를 잡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하도로 독법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